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 1월 31일 토요일 미국 마음으로 찾아온 각도기 역사한줄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아니, 집 앞이 아니고 얘 어디야? 네, 평소에 있던 자리네. 네, 저가 지금 여의도에 있는 저희 매트릭스 투자자문과 같이 쓰는 매트릭스 스튜디오 사무실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 있냐면요, 오늘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하나 있어요. 네이버 카페 중에 가치투자연구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 남산주성 형님이 처음 시작을 했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치투자연구소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한 카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치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치투자의 수많은 경험들을 나누는 그런 카페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20주년 행사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초청을 받았어요. 네,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짧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흔쾌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말에 자전거 타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자전거 복 입고 여러분을 만났어야 되는데, 강연을 하러 나오는 바람에 어차피 여의도라서 사무실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미국 마감하고 행사 장소로 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대단한 날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날이었고, 할 얘기도 많고 음모론도 섞여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제 음모론 덕분에 재미있는 날이기도 한데, 음모론을 다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은값이 폭락했습니다. 저 위에 단이 122달러예요 지금. 그리고 마감 종가가 78, 그리고 장중에 75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단한 하락이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하루짜리 하락이에요. 그럼 몇 달치가 아니고 하루짜리입니다. 일봉. 일봉. 그래서 항상 자산 가격은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빨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빠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뭐 저희 오래되신 분들은,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바로 떠오를 텐데, 레버리지 때문에 그래요. 레버리지 때문에. 그러니까 자, 아주 급하게 올랐어요. 이런 초유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번에 은 가격은 정말 과거에도 항상 제가 은가격이 급하게 오르면 항상 끝이 안 좋던데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한 이후로도 정말 한 두어 배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랐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는 사람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버리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이제 한국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새로 오신 초보자분들이 많고 신입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입분들한테 좀 설명을 또 드리면, 많이 들으셨던 분은 좀 귀찮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게 지금 이렇게 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시장에 들어왔는데 수익이 쉽게 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거 뭐야, 내가 열심히 일하고 회사 월급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힘들게 돈이 모이더니만 뭐야, 이렇게 돈 버는 게 쉬웠어?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야, 그러면 이거 조금만 어떻게 잘만 풀면은 나 경제적 자유 가겠는데? 나 그러면 파이어족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 은행에서 땡길 수 있는 돈이 얼마더라? 신용대출 얼마 나오더라? 집담보대출은 나오나?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은가격처럼 됩니다. 네. 신세가 바뀌어요. 신세가 이런 거잖아. 한강뷰 아니면 한강물이지 뭐 인생 뭐 있어? 이러시는 분들의 한 95% 이상은 한강물이죠. 춥겠다, 그죠? 춥겠어. 한강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사실은 조금 덜 썼는데 98%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95% 이상, 어떤 명제가 95% 이상의 확률을 보낸다는 건 그냥 확증적 그냥 일입니다. 사건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레버리지 쓰시는 분은 필연적으로 큰 코 다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메커니즘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음모론까지 끼어 있어가지고 아주 재미난 날입니다. 자, 오늘 사람 한 명과 레버리지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증시 각방꿀 완벽하게 나왔는데 제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그간의 행적과 행간을 읽었을 때 이렇게 하겠지, 다시 뭐 당연하게 케빈 워시가 아니고 해시시겠지. 왜냐하면 해시를 너무 이렇게
품에 두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포석일 거야 했는데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지금 워시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음모론 나오는 거죠. 자, 케빈 워시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뉴스로 보도된 건 뭡니까? 좀 매파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리고 또 블랙록의 그 릭보다는 그 케빈 워시가 훨씬 낫다라고 JP 모건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여기서부터 재미난 음모론이 확 떠오르는 거죠. 야, 역시 JP 모건이 힘이 세구나. JP 모건이 이겼구나. 그럼 JP 모건이 이겼으면 어떤 거가 생각나야 되죠? 야, 역시 채권 작용단은 무지겠구나. 채권 가격 똥값 되는 거 이거 못 견디는 거구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중요하긴 한데 채권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껴야 돼요. 자, 이 말인즉슨 한번 잠깐 풀어서 말씀드려 보면 최근에 제가 계속 채권 너무 싸한데요. 싸해요. 저는 팔 거예요. 안 되겠어요. 미국 채권 못 들고 있겠어요. 무서워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뒷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 재정의 균형에 대한 믿음의 박살 뭐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도 달러 약세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 버리니까 이제 달러는 갔네, 맛 갔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채권 가격이 이제 똥값이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달러 값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달러라는 게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채권도 나락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의 가장 강력한 적은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다르게 환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통화가치의 하락이에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통화가치의 하락. 인플레이션의 역의 방향이 통화가치의 하락 이거지 않습니까? 돈 가치가 없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돈 가치가 없어지면 채권으로 금리를 1%, 2%, 3%, 4%, 5%, 6%, 7%, 8%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남미 채권 누가 써줍니까? 왜냐면 남미 채권 받아봐야 이거 뭐야, 통화가치 다 빠져가지고 이거 아무 의미 없네. 우리가 옛날에 2006년도에 브라질 국채 하신 분들이 그거 경험하셨죠? 브라질 국채가 그때 헤알 원이 650원쯤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무세금으로 세금 협약이 돼 있어 갖고 세금 없이 10%도 넘게 준다는 거야. 국채를 가입하면. 우와, 가입이 아니고 매입을 하면. 우와, 뭐 이런 게 있어. 웬 노다자 해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금융권에서 이거 막 다 가입을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10%씩 줬습니다. 부도 내지 않았어요. 10%씩 줬는데 문제는 헤알원이 300원이 무너졌단 말이야. 10년을 통해서. 그러니까 10% 받으면 뭐해. 10%씩 받아가지고 100% 받아가지고 야, 10년에 2배 먹었어. 나 채권도 2배 먹었어 했는데 통화가치는 반절이 났어. 1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제자리 뛰기 한 거잖아. 그러니까 채권의 가장 큰 적은 통화가치의 하락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최근에 어땠느냐?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 필드에 있는 제가 나 무서워서 미국 채권 못 들고 있겠어. 이 말인즉슨 지금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뒷단에는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JP 모건이 릭보다 그 케빈 해시보다 워시가 훨씬 나아. 이런 건 뭐야?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미국의 어떤 기관과 사람들 중에 연기금을 제외하고 누가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은행들이 많이 가지고 있겠죠. 은행들은 채권 가격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은 아주 그냥 똥값 됐을 텐데, 똥값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가격이 떨어졌을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트럼프의 얘기를 보면 무조건 금리를 내릴 사람으로 뽑았어야 되는데, 이 월시더라고. 월시는 금리를 내릴 사람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음모론 나옵니다. 채권의 작용단들이 미국 정부를 압박했고, 미국 정부를 어떤 식으로 압박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너희들 채권 가격 이따위로 하면 우리 더 이상 참지 못해. 우리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미국 채권 던져버릴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국 채권 금리 폭등합니다. 기준금리를 내려도 미국 채권 금리는 폭등하죠. 왜냐하면 모두가 팔고 있으니까. 파니까 가격이 떨어지잖아. 그럼 파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는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채권이 신뢰도가 더 떨어지면서 남미 채권처럼 될 수는 없지만 마치 느낌적으로는 막 휴지가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38조 원의 빚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상환이 되겠습니까?
재발행이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금리 올라가면 미국 그 채권을 들고 있을 때 갚아야 될 돈이 이자 돈이 얼마예요? 점점 늘어나요. 금리가 올라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 좋게 얘기할 때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 써.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고 했겠죠. 이게 음모론입니다. 재밌죠? 이 음모론은 항상 재밌어. 그러나 음모론으로 가서 미국의 거대한 금융 세력이 미국의 정부의 뒤를 붙잡고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실체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안 맞아. 안 맞아요. 그렇게 재미는 있지만 안 맞아. 네. 유튜브에서 하기 딱 좋다. 그쵸? 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신경 쓰였다라는 것은 그거는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미국 정부가 채권 금리에 신경을 썼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스캇 베센트가 결국은 중간적 인물인 케빈 월시를 강력하게 추천을 했고 아마 거의 자리를 걸고서 이 사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이렇게 해야 미국 채권 시장이 안정됩니다 라는 호소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케빈 월시는 누구에 의해서 연결이 됐느냐 스탠리 드러큰 밀러에 의해서 그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의 월시가 연결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뉴스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인즉슨 이 사람이 무슨 저승사자가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 그 배우의 금융 배우의 암흑의 세력이 돼가지고 이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채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 모든 세력들을 내가 완벽하게 압제를 시킬 거야.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결국 뭐냐면 그냥 그 좀 합리적인 사람이 왔고 지금 상황들이 달러 가치가 정말 휘청휘청 거리는 상황이고 덕분에 달러 채권도 걱정되는 상황이니 그거를 막아야 되겠다는 일부 견해들이 뭔가 뭐랄까 호소력을 가졌을 것이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 정도의 선택이면 문제 없다. 이 사람 굉장히 금리 인하 반대하다가도 때가 되면 양쪽 하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금융권의 사람입니다. 그냥 아주 뭐 학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도 전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뭐 이럴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논리는 어떻게 됐다? 매파야 X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매파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금리 안 올리겠지라고 되는 거예요. 금리 안 올리겠지. 금리 안 올려? 그러면 우리 계속 이렇게 레버리지 써서 가도 되는 거야? 혹시 금리를 죄송해요. 금리 안 내려. 금리 안 내려. 죄송해요. 큰 실수를 했네. 이 사람 와서 금리 안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금리 내릴 줄 알고 돈 엄청 갖다 썼는데 통화 가치 이제 똥값 되니까 달러 약세 베팅한 건데 지금 달러 약세에서 귀금속에 베팅하고 비철 금속에 베팅한 건데 이거 어떡하지? 했던 사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지, 당연히.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고 이제 발 빠른 사람은 워시래, 빨리 팔아 이렇게 된 거죠. 빨리 팔아 이러고. 근데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버리지 쓴 애들은 어떻게 돼요? 마진 콜 나오는 거죠. 마진 콜. 그러니까 내 돈 100억 갖고 1000억 질렀단 말이야. 내 돈 100억 갖고 2000억 질러도 났단 말이야. 왜냐면 이거 10%만 먹으면 우리 대박이야. 막 이러면서 질렀단 말이지. 어떻게 됐어? 바로 마진 콜 나온 겁니다. 바로. 네, 그거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달러 가격이 급등했어요. 달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일봉으로 볼게요. 쭉쭉 빠지던 게 쫙 올랐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달러 약세에 대한 모든 베팅들이 작살이 난 겁니다. 그게 바로 은가격 하락으로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은가격이 무너지니까 마진콜 났고요. 마진콜 나니까 딴 데 또 투기적으로 투자하는 돈을 빨리 땡겨가지고 마진콜을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최근에 많이 올라서 투기적인 트레이딩 세력들이 들어갔을 만한 주식들이 다 푹 하고 떨어졌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오늘 반도체 주식들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놈 중심으로 푹 하고 꺼졌습니다. 하나, 한국의 그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 하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에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많이 빠진 게 뭐 인텔 같은 거 빠졌고, 뭐 KLA는 뭐 실적까지 나빠서 더 빠졌지만 장비주들 많이 빠지고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월시지 이 사람이 매파이기 때문에 금리를 아주 그 제약적으로 압박을 할 것이고 뭐 그런 얘기를 통해서 시장에서 계속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는 미국에 쉬는 갓이 아니라 머니 마켓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주식시장이라는 거를 잊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별일 없이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단 레버리지에 쓴 양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정리하는 데는 분명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점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출발해야 행사 시간 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들은 월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날도 출근한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 사무실 오니까 약간 피곤해. 여러분은 푹 쉬세요. 네. 날씨 너무 좋아. 기가 막혀. 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